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윤차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자, 이제 달이 바뀌었습니다. 네. 8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8월이 됐다는 체감은 사실 별로 들진 않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달도 바뀌었으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증시 상황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 8월은 반전의 한 달, 그리고 여러분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에 코스피가요, 0.97%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4.44% 낙폭이 상당했습니다. 유쾌한 날보다는 힘든 날이 참 많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8월 우선 출발은 좋습니다. 네. 조금 더 시원하게 가주기를 바라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낙폭이 상당했었던 코스닥 쪽이 탄력이 아주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랜만에 또 반등이 확연히 또 보이는 종목들 네. 눈에 띄고 있죠. 전력 설비, 와, 이게 뭐 또 갑니다. 거기에다가 의료 AI도 다시 또 출발을 하는 걸까요? 맞아요. 관련주들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게임 중에서는 또 넥슨 게임즈 엄청나잖아요. 52주 신고가예요. 네. 대단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게임주 전반으로도 온기가 퍼져가길 바라는데, 그런데 이쯤 되면 또 고민이 되는 게 있죠. 이 상승이 진짜 제대로 가는 게 맞아? 그니까요. 또 찔끔 갖다 빠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괜히 나를 유혹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정말 잘 가는 종목이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인 이 하루하루 증시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시겠다면 오늘도 랭킹쇼에서 도움받으시죠. 네, 이제 밀당은 그만하고 싶습니다. 네, 좀 제발요. 우리 사귀자 이렇게 명확하게 사인을 내려줬으면 어떤 종목이라도 좋겠는 사귀자. 그런 시장이었는데 네. 오늘도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저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2325-8200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벨도 채팅창도 불티나게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텐션이 제법 좋아요. 8월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달 바뀐 그 체감이 확 뜨는 하루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가볼까요? 일찍 또 명화님, 고고씨님, 그리고 흑질백장님 와주셨는데 네. 우리 흑질백장님께서 타이틀을 바꿔주시려는 모양이에요. 왜요? 랭킹쇼가 아니라 펭귄쇼, 나의 주식 하셨는데 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왜 펭귄쇼죠? 뭔가 갑자기 한없이 가벼워진 느낌이 좀 들죠? 아주 뭐 귀여워진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또 이 랭킹쇼가 여러분의 종목들을 진단해드려야 되는 네. 막중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펭귄처럼 너무 귀엽고 가벼워질 수는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이걸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펭귄이 네. 하늘로 날진 못하지만 이렇게 뒤뚱뒤뚱 거리는 게 요즘의 네. 시장 같다. 좀 펭귄이 아니라 날 수 있는 펭귄을 이런. 왜 이렇게 안타깝게 만드는 거죠? 펭귄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자, 그리고 네. 누리님 벌써 8월이 시작됐네요. 즐거운 8월이 되고 대박 나세요. 자, 그리고 토미 페이지님 두 분의 거디 반갑습니다. 네, 뽀나미님도 오셨군요. 그리고 행복한 꿈님께서는 네. 오늘은 거의 다 빨간불입니다. 그래도 손실금 복구하느라고 힘내라고 응원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손실 그동안 많으셨을 수 있겠지만 오늘 진짜 상승하는 종목들이 월등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기분이 좀 많이들 회복이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급등하는 종목들까지는 많지는 않을 네. 거예요. 그렇지만 8월 달에 서서히 수익을 붙여보면서 네. 급등, 낙폭 다 줄이는 것까지 한번 가보죠. 자, 그리고 흑질백자님 귀걸이 엄청 길군요. 지금 봤습니다. 진짜 기네요. 그러고 보니까 목도 굉장히 길군요. 제가 목이 상당히 깁니다. 아니 저는 미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딱 보니까 귀걸이가 진짜 이만하네요. 지금은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목이 긴 것 때문에 네. 기린 같다는 얘기도 옛날에 많이 더 들어가지고 길게 한번 뻗어주세요. 장대 양봉처럼 이렇게 뽑아보죠. 자, 여러분, 색깔만 빨가면 장대 양봉 느낌이 딱 있을 텐데, 약간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네. 룰루랄라님, 병옥님, 고고의 세상님, 누리님 이렇게 다 와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기린 윤지 한마디가 딱 눈에 띄네요. 자, 셀트리온 제약 남겨주신 고고의 사장님 계시는데 종목 진단 신청 바로바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일찍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이 좀 더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인사 좀 나눠봤고요. 오늘 랭킹쇼 주제 8월의 첫 번째 랭킹쇼 주제입니다. 어떻게 꼽았는지 키워드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키워드는요. 기린인가요?
아니요. 소비 전력으로 오늘 키워드 뽑아봤습니다. 마침 전력 설비도 잘 가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뽑아봤는데요. 정부가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8월 5일부터 10 며칠까지 아마 최대 전력이 사용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에어컨도 풀가동이고 그쵸. 전력 사용이 정말 많이 늘어나는 시기죠.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주제 띄워주시죠. 자, 어떻습니까? 전기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가전제품은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오. 전자 제품마다 어느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소비 전력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똑같이 드러나도. 네, 그렇죠. 그런데 평균적인 대략적 평균값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소비 전력이 제조사 제품별로는 차이가 나지만 저희가 사이트로 조사를 해봐서 네. 평균적으로 이 정도를 쓴다를 중심으로 뽑아봤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네. 1위는 많은 분들의 생각이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 그래요? 딱 봐도 뭐 저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나머지가 네. 아주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자, 세탁기도 있고 드라이기. 뭐 에어컨부터 전자레인지부터 네. 냉장고까지. 사실 덩치만 보면 냉장고 아니면 세탁기가 단연 많이 먹을 것 맞아요. 같은데 드라이기와 전자레인지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여기 올라와 있겠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드라이기는 그러고 보니 열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시키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마르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봤어요. 열이 많이 난다는 건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 전자레인지는 열이 막 나온다기보다는 이거 진동을 일으켜가지고 네. 열을 내는 거니까. 그럼 에어컨은 시원한 바람이 나오잖아요. 잠시만요. 그럼 이거 에어컨 냉장고 쪽이 쉽진 않군요. 자, 네. 어쨌든 여러분의 생각이 아마 다양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 행복한 꿈님은 에어컨이요! 라고 해주시고 계시고. 에어컨 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황금님은 이를 드라이기를 꼽아주셨습니까? 에어컨보다 드라이기로. 좋습니다. 자, 그리고 뽀나미님, 7월 전기 사용 500이 넘었다는 이런 이야기, 눈물. 500이 설마 지금 전기 요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500만 원 이런 건 아니겠죠? 정확한 단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 80300님 에어컨, LG님은 오늘은 드라이기 코인을 코인. 타신다고요. 그리고 태일신다님 에어컨요. 겨울에는 난방비입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슬로울리님은 안녕하세요. 당근 에어컨이죠. 이렇게 에어컨 이야기가 확실히 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 채팅창에 저희가 투표를 하나 띄워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생각 1위를 뽑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시고 종목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을 찾으러 유튜브로 가볼 텐데요. 새로 지금 들어오신 분, 사계절님 오셨군요. 두바뚜 모아모아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오, 네. 왠지 8월 시작하자마자 경쾌한 리듬의 닉네임이 지금 나오셨습니다. 두바뚜 모아모아. 약간 뭔가 리듬미컬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둠칫둠칫 뚜밥뚜밥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저는 좀 두바이 느낌 나서 그래요? 뭔가 석유 관련주랑 연관. 너무 증시에 함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어쨌든 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8032님, 그리고 배용준님까지도 와주셨습니다. 지연해피님 오자마자 BH 종목 진단 보내주셨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진단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고고의 세상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네. 셀트리온, 그 중에서도 제약주. 셀트리온 제약을 볼게요. 자, 매수하신 가격은 95,3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사실 그동안 종목 진단 프로그램에서 셀트리온은 몇 번 봐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도. 근데 셀트리온 제약은 참 오랜만인 것 네. 같죠. 자,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 오늘은 이거 좋지 않은데요. 6% 내려가고 있습니다. 94,200원을 지나고 있는데 매수 가격이 95,300원이에요. 현재 가격보다 조금 위죠? 매수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될 것 같지가 않은데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좀 가나 싶다가 내려오니까 이거 기운이 좀 빠질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잠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시 올라갈는지 아니면 기다림의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오늘 좀 많이 빠지네요. 셀트리온 제약,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우선 제 추천주이기도 합니다. 셀트리온 제약. 제가 최근에 좀 여러 가지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자, 우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차이점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사실 기술 개발부터 생산, 제조를 했으면 판매까지 다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해외 영업은 기존에 있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담당을 했고, 국내 영업을 셀트리온 제약이 담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이렇게 나눠지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는 일단은 합병을 했고요. 제약도 합병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진행이 되는 걸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맡고 있는 업무가 좀 다르다고 한들 어차피 기둥 자체는 셀트리온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현재 모멘텀은 어떠한가, 실적은 어떠한가, 앞으로는 어떠할까 정도를 보게 되면은 셀트리온 제약을 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또 중요한 지점은 사실 셀트리온 제약이 시총이 좀 작다 보니까 셀트리온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제약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여요. 그래서 전에 이제 합병 이슈가 나왔을 때에도 셀트리온보다 제약이 훨씬 더 많이 상승해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내려갈 땐 더 많이 내려가기도 하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게 지금 셀트리온 모멘텀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셀트리온 제약이랑 동일시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단 셀트리온은 램시마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이걸 북미에서 팔게 되면은 이름을 진펜트라라고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부터 이 미국향 매출이 좀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중요한 지점은 캐파가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럽 시장에서 램시마 SC 점유율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SC 제형, 그러니까 피하 주사 제형으로 만든 램시마 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21% 정도 1분기에서 유럽 점유율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IV 제형 램시마까지 합치면 60% 점유가 넘습니다. 그 말인 즉슨 램시마가 바이오시밀러 중에 선구주자인 셀트리온이 핵심 제품이고 이 제품이 생각보다 잘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미국에도 진출을 했고 지금 미국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거든요. 다만 수치화가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게 좀 특이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지점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바이오단에 있는 종목들이 막 잘 갑니다. 얘네들이 매출 잘 나와서 잘 가는 애들도 물론 있어요. 실제로 라이센스 아웃을 가지고 계약금 수치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받은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도 있는데 실제 매출이 아직 안 찍히더라도 기대감만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이오가 대체적으로는 이런 특이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국내 바이오 투톱 하면은 첫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스고요. 생산 단위 하는.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셀트리온입니다. 근데 셀트리온 아직 출발을 안 했어요. 저는 지금 단계 이제 단기 박스 구간을 제가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런 단기 박스 구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별로 이렇게 막 두려움에 떨 필요 없는 구간입니다. 저는 오히려 매수 평단이 좀 낮으셔가지고 지금 단계에서 추가 매수보다는 사실 좀 더 조정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저점 부근 정도에서 지금 산 비중 정도는 한 번 더 담으셔도 되겠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어제 FOMC 결과만 보더라도 사실상 올해 금리 인하를 한 번 이상 할 것을 좀 시사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성장주 중에 대표적으로 꼽히는 바이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소식인 것이고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소식이거든요. 그러면 여타 환경도 만들어졌고 실제 매출 찍힐 기대감도 굉장히 좋고 찍히고 있고 그런데 아직 출발을 안 했다? 그러면 뭐 사실 들고 가야죠. 이거는 저는 지금 사실 내려오는 거를 별로 신경 쓰지 말고 또 얼마에 팔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이제 단기 고점 만들어준 게 이제 13만 원 정도거든요. 여기 정도부터 이제 비중 정리를 한다라고 저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요. 기술적으로. 그러면 그랬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비중을 여기서 들고 갈 것이며 모아갈 것이며 어디 부근에서 매도를 시작할 건지 이런 지점을 고민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 맞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살펴드렸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아직 제대로 출발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 오늘은 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긍정적인 시각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힌트를 가져가셨길 바랍니다.
네, 바이오 종목들 오늘 큰 종목들 좀 유난히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네. 셀트리온 제약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도 하락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하락하는데 바이오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좋은 분위기 여전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전에 오늘 잘 갔으니까 맞아요. 오늘 잠깐 좀 다른 친구들한테도 약간 운기를 나눠줘야죠. 그렇습니다. 양보해주는 건가요, 오늘은? 오늘은 양보했다가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소외됐던 친구들의 아이고. 기운을 내기 시작하면 네. 다 같이 가자 으쌰 이러면서 다 뭐 한 발 한 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분위기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랭키즈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또 이어지네요. 이거 약간 의외긴 한데요. 에어컨과 드라이기의 싸움. 맞아요. 아니 드라이기가 이 정도로 제가 앞에 이야기를 잘 꺼냈나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드라이기가 확실히 이게 열을 막 내는 거니까 네. 이게 똑같은 시간으로 따져본다면 드라이기가 전력 사용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에어컨이 당연히 1등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여름에 에어컨은 그냥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근데 드라이기는 머리 말릴 때, 몸 말릴 때 잠깐만 쓴단 네.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시간이면 드라이기가 더 많이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시각이 조금씩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휴머리스트님 드라이기. 보영님과 토미페이지님은 제가 잘못 봤나요? 1위가 아니라 5위를 꼽으셨네요. 5위는 드라이기. 그래요? 네. 보영님이 그런데 5위를 전자레인지로 바꾸셨네요. 바꾸셨습니다. 네. 자, 지금 약간 혼돈이 찾아오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생각할수록 어려워요. 똑같은 시간 대비 하면 또 복잡해지고. 정정해드릴게요. 이게 왜요?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시간 대비 전력 소모되는 양을 1위부터 5위까지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라이기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 10분 정도를 사용한다고 치면은 네. 그 10분 정도에 사용되는 전력 소모량을 사이즈를 측정한 거고요. 네. 보통 하루에 쓰는 네. 시간에 따라서. 맞습니다. 짧게 쓰면 짧게 그냥 하고 끝날 수 있는 거네요? 네, 근데 만약에 1위가 예를 들어서 드라이기였다고 쳐봐요. 그러면 정말 짧은 시간을 쓰지만 드라이기의 전력 소모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이거 그럼 더 복잡해지는데요? 네. 아니, 이게 똑같은 시간 대비인 것도 아니고. 이거 점점 복잡해지는 오늘의 랭킹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진다면요, 그냥 찍어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흑주의 백장님이 왜 네. 이렇게 복잡해? 그렇죠.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평균적으로 드라이기는 한 10분 정도 쓰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세탁기는 한 2시간, 3시간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1회 사용으로 생각하면 되겠는 맞습니다. 거겠죠? 맞습니다. 네. 1회 사용. 자, 그러면은 이거 혼돈의 랭킹인데 잠깐 종목 진단 갔다 왔다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할까요? 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죄송합니다. 정정해드릴게요. 5747님의 종목이고요. 네. 오성 첨단 소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80원에 비중은 5%, 지금은 약간 수익 중이시긴 한데 이 종목이 대마 관련된 종목으로 7월 후반부터 해리스 부통령 수혜주로 너무 많이 핫했죠. 올라왔어요, 그런데. 네,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조금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되나라는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보면은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창업자들, CEO들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친환경 쪽이 가는 걸 보니까 이쪽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성첨단 소재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성 첨단 소재가 사실 이게 대마랑 무슨 상관인가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대마 관련주가 왜 국내에서 이렇게 주목받는지도 잘 모르실 텐데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이 다음 대선 주자로서의 사임을 하고 현재 부통령인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리스 대통령의 이력을 보면 돼요. 해리스 부통령의 캘리포니아에서 예전에 이제 검찰총장하고 법무장관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미국 민주당 텃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추진해왔던 전략들, 정책들이 어떤 게 있었었냐면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근데 마리화나가 우리말로 하면 이제 대마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의 정치인으로서 막 추진해왔던 것들이 다시 한번 부상하고 있는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럼 오성첨단 소재랑 뭔 상관이냐? 오성첨단 소재는 사실 해당 기업이 하는 사업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오성첨단 소재에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카나비스 메디컬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칸나비디올이라고 해서
약품 개발을 하는데 이 주성분이 대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마 관련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이 특허를 취득한 걸 가지고 이제 테마에 엮이는 겁니다. 그것도 본 회사가 아니고 자회사가. 저는 제가 이렇게 테마주들 막 움직일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이걸로 돈을 버는 습관을 좀 버리셔야 돼요. 지금 수익 중인데 제가 왜 안 좋은 얘기 먼저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테마주로 우리가 수익 보는 습관이 발생하면 맨날 이렇게 흔히 말해서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실적과 상관없이 테마로만 움직이는 곳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트레이딩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자신이 있어서 짧은 흔히 말해 우리가 단타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한다라면 관련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러기 쉽지 않아요. 오히려 운에 맡긴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습관은 우리가 좀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되게 좀 사실 무서워하셔야 되는 위치라고 저는 봐요. 이게 더 갈까요로 보는 것도 무섭습니다. 그렇죠? 이 차트만 봐도 보이죠? 이게 지금 1,300원 이러다가 이게 몇 거래일 되지도 않아요. 한 일주일, 2주일 지났는데 2,500원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100% 가까운 상승을 초단 기간 안에 만들어냈는데 이걸 이 꼭지 부근에 들어가서 이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그런 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영역이고 잘하는 사람도 잘 안 합니다. 두렵거든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거 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숫자 찍히는 애들을 중에서 놓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숫자 찍히는 데서 물리더라도 그런 데서 물리고 그런 데서 물려야 회복도 해줍니다. 그래야 내가 실수한 것도 실수한 와중에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거고 또는 내가 예측한 예측치대로 수익도 꾸준히 볼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계좌가 우상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리스크가 높은 데서 계속 놀다 보면 뭐가 발생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먹다가 수익을 꾸준히 보다가 6번째, 7번째 종목에서 2번 깨지잖아요. 계좌가 마이너스 20, 30%씩 빠집니다. 왜? 내려가면 더 실어야 되잖아요. 평단 관리해야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 행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잘 하셨습니다. 수익 잘 보셨으니까. 다만 저는 이거 매도하시고 앞으로는 좀 숫자 찍히는 곳에서 매매를 하시건 또는 중장기로 보시건 그런 방식을 좀 추구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대마 관련된 종목 중에 대장의 역할을 했었던 오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상담 받아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 진단까지 다녀왔고요. 네. 햇살님 이수페타시스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군요. 휴머니스트님, 딸내미 다이슨으로 머리를 말릴 때 전기 잡아먹는 소리가 두두두두두 합니다. 자, 그리고 누리님은 전기하면 에어컨이죠. 하라님 와주셨고, 윤서희님께서는요, 1등 상행, 윤행 자꾸 보게 돼서 전기가 많이 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이 모바일 폰이라든지 아니면 TV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렉키쇼 주제 요거는요, 그 특정 가전제품마다 네. 하루에 보통 이 가전제품은 몇 시간 정도 쓰더라. 그쵸. 이런 평균값들이 있어요. 그에 따라서 소비 전력을 계산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쯤에서 그러면 하나 5위를 좀 갖다가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렉키쇼 주제, 전기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가전제품을 보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그나마 덜 쓰는 거 네. 5위를 공개하도록 하죠. 자, 5위는 어떤 제품이죠? 두구두구두 5위는요. 냉장고였습니다. 네. 냉장고가 생각보다 많이 전력을 쓰질 않네요. 그렇죠. 저도 냉장고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쵸, 냉장고가 그쵸.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이게 평균 사용 시간을 곱했을 때 얼마나 쓰는지 그걸 위주로 한다 그랬잖아요. 네.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정 사이트에서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걸 그렇죠. 기준으로 했대요. 그랬는데도 100와트 정도, 100에서 120와트 정도 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전력을 많이 쓰지 않는 가전제품이더라고요. 냉장고가 아주 가성비 있게 그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나 보죠? 그런 건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냉장고가 의외로 5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죠. 덩치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은 그렇죠. 아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4위도 한번 이쯤에서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관심 종목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오늘의 관심 종목 지금부터 미라네이커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장 지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있는 양대 시장, 코스피가 2,790선, 코스닥은
810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장 누적으로 검색된 종목 보도록 하죠.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SK 하이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2.64%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기술주에 훈풍 불어왔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엔비디아가 최선호주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어제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내놓은 이후에 증권가에서 오늘 목표 주가 상향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 HBM3 공급이 본격화되고 SSD 등 구조적인 수요 증가까지도 더해지고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 전망 이에 따라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늘 좀 아쉽게도 탄력을 둔화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2.6%까지 상승을 하면서 86,000원 선 진입까지 노렸었는데 이 시각 현재는 84,000원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1.4% 오름세를 띄고 있는데요. 19만 7,400원 기록하면서 20만 원 선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엔비디아 효과 또 AI 모멘텀 회복에 따른 움직임 나오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대원전선, 산일전기 등이 올라와 있죠. 이들은 또 개별적인 이슈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산일전기가 풍력료 변압기 26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12% 규모로 수주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장에 상승세 나오고 있고 또 간밤에 구리값이 오름세를 탔습니다. 2% 넘게까지 상승을 보여주면서 7월 말에 52주 신저가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원자재 시장에서 간밤에 금값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이런 구리 가격의 상승 여파로 인해서 오늘 이런 전선 관련주 또 전력 기기주들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10위권에 있죠. 1%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추세 복귀까지는 아직 확신을 갖기에는 어려운 음봉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넥슨 게임즈가 상위권에 올라오면서 20.8%까지 강세를 띄고 있는데요. 월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에 4월의 고점이 31,000원대였는데 이 선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2022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작 게임 쪽에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되고 있죠. 퍼스트 디센던트 흥행이 계속되고 있고 블루 아카이브의 인기가 역주행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넥슨 게임즈 고점을 경신하고 있고요. 흥구석유가 이 시각 현재 오름세에 나타내면서 4%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의 상한가 이후에 추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벌써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 정치국의 최고 지도자가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차 이동하던 중에 이란의 수도에서 암살이 됐는데요. 이스라엘 공격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예멘 반군이 점유하고 있는 항구에다가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게 되면서 최소 2천만 달러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후티 예멘 반군 같은 경우는 또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는 세력이죠. 이에 따라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장까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장까지 이런 석유 유통주나 해운주가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흥하해운 보시죠. 음봉 내고 있는 가운데 현재 6%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CTC가 11.6% 상승 나타내고 있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가 위메프 인수설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앞서서 Q10이 위메프를 알리나 테무에 기업 매각하는 것을 제한할 계획이 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알리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쿠팡의 반사익 기대감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티몬 위메프 쓰는 사람보다 쿠팡 쓰는 사람이 많은데 티메프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쿠팡이 큰 수혜를 볼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연일 이러한 반사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셀바스 AI가 16% 중반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투자를 위해서 54조 원 상당의 대형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 사우디 정부가 SK텔레콤의 AI 사업 확대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K텔레콤의 음성 합성 기술로 AI 관련한 사업을 같이 협업하고 있는 셀바스 AI가 수혜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주가는 16.85%까지 오르면서 15,19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HLB가 현재 4% 플러스 나타내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YC입니다. 2%까지 오늘은 다시 하락.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는 아까 봤죠? 그리고 퀀타 매트릭스 보겠습니다. 25%까지 강세를 보여주는데 진짜 이 종목 많이 올라가죠. 지난 7월에 한 달 동안 177% 그리고 8월 들어서까지 20%대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투자 경고를 달았습니다만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이처 본지의 퀀타 매트릭스의 기술력이 좀 게재가 됐는데 이 기술로 인해서 전 세계 임상 미생물 검사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나오면서 주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KBI 메탈이 이 시각 현재 상승이 18%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선용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구리값의 상승에 따라서 그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4.5%까지 오름세를 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방산주 다시 한번 시동을 걸까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6%까지 상승하면서 전 거래일에는 9%의 하락을 보여서 정말 좀 우려를 낳았었는데 6% 다시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예스24가 7%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이 시각은 반등하고 있네요. 예, 아랫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장중에 5%까지 하락을 했다가 강부합으로 아랫꼬리를 달면서 플러스 전환하고 있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 컨퍼런스 콜이 어제 있은 이후에 증권가에서는 혹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예상을 밑돌았다. 업황 부진에 따른 타격이다라는 분석이 있었고 2분기 흑자가 나온 것도 회계적인 환입 효과일 뿐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고요. 업황에 대해서 좀 톤 다운하면서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따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하다. 그리고 증설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그 규모에 대해서 하향 조정하는 걸 검토한다. 회사 측에서 어제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증설을 하향한다고 라면서 주가 좀 타격을 받는 듯 했는데요. 회복력을 나타내주고 있어서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일지 지켜보시고요. 이수 페타시스가 상승 탄력 다 반납했습니다. 소폭의 하락이고요. LS 일렉트릭은 2% 플러스지만 장중의 탄력은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릴게요. 방산, 반도체, 전력기기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자, 이번에도 아주 큰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종목을 보고 있든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이든 이 결과는 꼭 듣고 싶어지는 질문이 아닌가 싶어지는데요. 방산과 반도체 그리고 전력기기 전문가님, 이 셋 중에서 어떤 선택이 유효할까요? 네. 자, 질문 제가 1시간 정도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심플하게 최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방산, 반도체, 전력기기 이 키워드로만 나누기에는 사실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가 약간만 세분화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방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방산은 제가 1분기 때부터 되게 좋게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던 섹터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단기 슈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한화 시스템, 한국항공우주까지 마지막 두 종목까지 포함이 되면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슈팅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우선 방산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UAM 수주라든지 루마니아 수주는 하반기부터 아마 실적이 들어갈 거고 UAM의 앞으로 수주가 진행될 예상들 그리고 유럽의 방산 수주가 진행될 것이라 보고 있는 시선들도 유효하기 때문에 저는 조정 시에는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처럼 슈팅으로 가는 구간은 신규 진입은 좀 다소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이 수주 모멘텀을 같이 가지 않는 중소형 이제 방산 관련 이제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는 안 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산은 대형주 위주로 판단할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로 이제 반도체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삼전 하이닉스는 오케이입니다. 삼전 하이닉스는 지금 조정 단계 거치고 나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전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고가 놀이를 꾸준히 이어오다가 고가에서 좀 빠지고 있는 게 HBM입니다. HBM은 저는 근데 최근
1개월 정도는 좀 조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HBM 단에서 일단 수의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많이 떨어져 나가고 최근까지 이제 붙어 있는 게 뭐 이수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나머지는 사실 이미 많이 멀어졌거든요, 중심에서. 그랬을 때 HBM이 오늘도 갭 출발해서 쭉 빠지잖아요. 이게 사실 좋은 움직임 전혀 아닙니다. 단기 모멘텀만 받고 계속 전강후약으로 가는 시장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꾸준히 캐파를 늘리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실적 찍히는 애들이 될 테고 그 분야에서는 삼전하이닉스만 저는 오케이다라고 보고요. 이와 반대로 레거시 쪽은 저는 매수 유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디램 랜드 단가 자체가 굉장히 올라갔고 공장 가동률도 다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레거시들은 사실 거의 주가에 대한 영향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번쯤은 터지는 구간이 곧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유진테크나 뭐 원이고 IPS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상승을 해주는데 이 외의 기업들은 또 소외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음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서 키워드별로 좀 다르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 단에서 일단 대형 변압기가 HD 현대일렉트릭 대장이고 효성중공업이랑 뭐 LS 일렉트릭이 있고 그리고 소형 변압기로 재룡전기 정도가 있는데 변압기는 저는 트레이딩 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선 같은 경우는 사실 중소형 전선주가 많잖아요. 수출 찍히는 전선이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전선도 오케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왜 트레이딩 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단기 변동성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HD 현대일렉트릭만 보더라도. 그럼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어떤 아이템이 되는 건데 이게 또 어려우신 분들은 또 고점에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으로 활용하실 분들은 보시되 아닌 분들은 오히려 지금 막 이제 좀 영향을 고가권에서 영향을 안 받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포지션을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이겠다. 그게 낫겠다.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큰 질문이었습니다. 방산 반도체 전력기기. 이 당신의 선택은 네. 이렇게 참 쉽지 않은 질문을 드렸는데 세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은자님 들어오셔서 안녕하세요 네. 인사 남겨주고 계시고 아스트랄님은 가온칩스 질문 주셨습니다. 요즘에 가온칩스 질문 거의 매일 올라오는 것 맞아요. 같죠? 그만큼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네. 종목입니다. 자, 단디하자님, 2차 전지 오늘 폭발한다! 하면서 매도 리포트 나오고 오. 몰래 사고. 그러게요. 오늘 BM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SK 아이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도 그렇고 네. 목표가 하향 막 나와서 맞아요. 야, 이거 오늘 어떻게 하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지금 다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점 상승 탄력을 붙여가는 분위기네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귀숙님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위에 보니까요 이영주님도 오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남은 시간도 쭉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박혜웅님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계속 가볼 텐데 이번에 종목은 오늘 정말 눈길을 강하죠? 잔뜩 끌고 있는 종목을 가보겠습니다. 황금님의 종목인데요. 셀바스 AI입니다. 자, 매수 가격 볼게요. 19,000원에 10%. 매수 가격은 좀 높습니다. 그런데 셀바스 AI 아시죠?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잘 갔을 때만 해도 주가가 정말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네. 오랫동안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진짜 오랜만에 저런 긴 장대 항목이 나오고 있죠.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셀바스 AI 이게 진짜 반등의 시작인 건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셀바스 AI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늘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반짝하고 또 끝나질 않을까 걱정도 함께 뒤따릅니다. 셀바스 AI 앞으로 편안하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정도 낙폭 줄였으면 빠져나오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셀바스 AI는 의료 AI 중에서 그나마 나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가잖아요. 아마 기대하는 거는 제 입에서 이제부터 추세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를 좀 기대하시고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막 쭉쭉쭉 이전의 상승처럼 올라가서 전고대를 넘어가는 이런 움직임은 나오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였으면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런 정도의 하락 구간 이후에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처럼 다 내려가 놓고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요. 여기에서 누군가는 또 삽니다. 예. 이제 그런 방향으로 보여지게끔 만들어주는 차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반등세가 제가 여기 선 하나 그어둔 게 이제 17만 원대 초반 정도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추세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여기서 비중 무조건 줄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본절까지 운 좋아서 와준다라면야 여기서 정리하면 되겠지만 사실 이 종목은 만약에 제가 19,000원에 들어갔다라면 내려가면 손절을 했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왜냐면 추세 하락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추세 하락 중인 종목을 잘못 잡았어요. 떨어지는 칼날 잡았는데 조금 다쳤습니다. 못 잘라냈어요. 근데 운 좋게도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손실폭을 줄이고 나가는 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은 스탠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다시 이 상승 봤으니까 이렇게 한번 기다려봐야지로 가면은 그때부터 대응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왠 줄 아세요? 이게 여기까지 와도 못 팔아요. 본절까지 와도 못 팝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가지 마시고 제가 가격을 정해드렸잖아요. 17,000원대 초반 오면은 1차적으로 비중 정리하자. 그리고 나서 움직임 보고 결정할 건데 웬만하면은 본절, 그러니까 손절 안 보는 선에서 천천히 비중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손실을 줄이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이 종목은 좋은 판단이 될 겁니다. 실제로 이제 셀바스 AI가 폭발적인 실적을 내는 이런 순간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아직 많이 필요한 기업이에요. 2년, 3년, 4년 뒤에는 또 어떤 기대되는 모습이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선 사실 기대되는 측면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응법 자체를 손실 줄이는 것으로 대응의 1차 목표를 두시고 운이 좋아서 위로 올라간다라면 일부 비중만 좀 수익 실현하는 정도만 기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 홀딩 쭉 하시면은 오히려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심플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셀바스 AI처럼 이름 뒤에 AI 붙는 애들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실적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성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까놓고 보면 성장성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사실 앞으로도 좀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투자자로서 그런 걸 좀 구별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혹시나 그런 종목에 발을 들이더라도 웬만하면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테마주다 뭐 하는 거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항상 로스컷을 얼마 정도에 나는 정리하겠다. 얼마 정도면 수익을 보겠다를 정해놓고 하시는 거를 좀 권장드린다는 말씀도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자, 셀바스 AI였습니다. 역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급반등이 한번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제 됐어! 나의 시대야! 무조건 기다려야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신중한 판단 필요할 것 같고요. 손실을 좀 줄여가는 선에서 과감하게 좀 나와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마냥 기다리다가 오히려 다시 또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셀바스 AI 아주 낱낱이 파헤쳐 봤으니까요. 이 점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황금님의 셀바스 AI까지 진단을 드렸습니다. 네, 바로 진단 감사합니다. 이렇게 황금님께서 올려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근우 전문가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자, 다음 전문가를 모셔봐야 될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오늘 레키쇼 주제 한번 가볼까요?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가전제품을 보고 있습니다. 5위가 냉장고였죠. 냉장고. 무조건 덩치가 크다고 해서 전력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닌 아니다. 겁니다. 자, 그러면 냉장고보다 조금 더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전제품 어떤 제품일까요? 4위 공개해 주시죠. 4위는요? 제 4위는 바로 세탁기. 세탁기였습니다. 그렇죠. 세탁기도 사실 한 번 돌리면 많이 돌아가긴 하지만 그쵸. 냉장고처럼 24시간 돌릴 수는 없죠. 24시간 돌리는 것보다는 사실 그래요. 더 가성비 있긴 쉽지가 않아요. 네. 자, 세탁기가 1000W로 해가지고 냉장고보다는 확실히 더 전기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남아있는 가전제품이 3개인데요. 전자레인지, 에어컨, 드라이기 정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3개 중에서는 딱 봐도 전자레인지가 덜 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아까 전에 네. 시청자분들이 제일 많이 1위로 예측해 주신 게 에어컨 아니면 드라이기의 싸움이었거든요.
자, 과연 그 순서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전문가 모셔봐야 되겠죠. 네, 2부에는 보통 이 시간쯤이면 등장을 채팅창에 한번 하시는데 네. 아직 등장을 안 하셨습니다. 저희가 한번 불러봐야겠습니다. 좋아요. 2부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종복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내가 등장 안 한 거는 저걸 문제라고 냈나라고 생각하다가 아, 스트레스 받으셨나 봐요. 스트레스 엄청 받네요. 이종복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이종복 전문가께서도 이 발열 이슈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어머. 이 전자제품 너무 많이 쓰면 또 발열 나오잖아요. 네. 이종복 전문가께서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열이 올라가실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일단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열을 해소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문제 누가 낸 거네요? 제가요. 이윤지 앵커 이제 내가 지켜보겠어. 내가 전기과 출신이라는 거 모르셨죠? 오. 아니, 심지어 반도체 회사 다니셨잖아요. 예, 내 전기과 출신이고 그 반도체 회사 출신인데 사실 이거 못 맞추면 안 되는데 이게 의외로 이게 넌센스면 되게 쉬운데 의외로 어려운 문제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저 전격 소비 전력을 외우고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탁기가 4위라는 것 때문에 지금 헷갈려요. 이거 당연히 에어컨이 전기세 제일 많이 내는 건 에어컨이고 의외로 드라이기하고 전자레인지 중에도 이게 넌센스면은 의외로 드라이기가 순간적으로 확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거든요. 네. 저게 의외로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저것도. 근데 아까 시청자분들 그 이윤지 앵커 얘기한 게 맞는데 나는 그냥 내 스타일대로 가겠습니다. 3등을 알아야 되는데 1등은 당연히 에어컨. 네. 그 다음에 2등이 전자레인지도 저거 은근히 저거 많이 잡아먹는데 근데 저게 전자레인지가 전격 1000W, 700W 기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등이 드라이기라고 하고 3등만 알면 되는데 3등이 전자레인지, 2등이 드라이기, 1등이 에어컨으로 얘기하는 게 상식. 저게 맞는 거거든요. 가겠습니다, 그냥. 만약에 1등이 네. 드라이기면 오늘 2차 전지 상한가 갑니다. 드라이기가 1등이었으면 좋겠네요. 진짜요. 자, 그럼 일단 정리해보면 에어컨, 드라이기, 전자레인지 순서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니 전기과 하셨어요? 심지어 전자레인지 전격 소비 전력을 외우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제가 주제 잘 선정해온 거 아니에요? 이럴 수가. 아니 저는 소비 전력을 저걸 알고 있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됐는데 그 순서대로 그대로 정답이 나올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종복 전문가 모시고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시청자님들이 1등 제발 드라이기 이런 얘기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그럼 첫 번째 종목으로 2분의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흔한 한 끼님의 종목이고요. 처음 뵙는데요. 그리고 종목도 저는 네. 이 시간에 다룬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녹십자 살펴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아니 이 이름이야 우리가 다들 익히 다들 알고 있지만 알죠. 녹십자 종목 진단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평단가는 127,100원, 비중 우와. 15%로 지금 확실한 수익권이시죠? 네. 단기, 중기 등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요새 좋아요. 맞아요. 오늘 한미약품이랑 파브리병 신약 미국에서 1, 2상 신청 소식이 들려오면서 강세 보이고 있다고 그런 게 합니다. 있어요? 네, 이 소식에 한미약품도 3%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지금 확실한 수익권인데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는 종목인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녹십자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주식을 좀 아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원래 녹십자가 백신 만드는 회사였다가 최근에는 이제 신약 회사로 지금 바뀌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내가 요새 지난 7월 4일 7.4 남북 공동 성명 우리는 뭐 외울 때 그렇게 외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요 타이밍부터 이종복이가 녹십자를 얘기하기 시작했던 주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켰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마켓텐에서도 종종 자주 얘기했는데, 오늘 좀 거래 터지면서 가는 게 아까 이윤지 앵커가 설명했듯이 그 희귀질환 그거 기사 지금 5시간 전에 나왔어요. 이게 본격 반등의 출발점인지 아니면은 단기 고점인지를 볼 때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이건 이제 본격 반등의 출발점. 다만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대웅제약을 진단을 몇 번 많이 해드렸잖아요. 대웅제약이 그때 여기 거래 터지는 날 못 팔았다고 하면서 물어봤을 때 내가 못 팔은 거 다행이다라고 했던 주식인 거거든요, 이게. 녹십자는 저거보다 추세 패턴이 더 완벽해요. 근데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지는 거는 조금 쉬어갈 수도 있다 정도로 봤을 때 단기 중기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내일이 중요한데 단기적으로 가격으로다가 이게 가격 법칙으로 보면 1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오늘 거래량 터진 걸로 이분이 진짜 전문가 난감하게 하는 질문 방식인 거예요, 저게. 그래 내가 누차행이지만 내가 진짜 정확하게 내 실력 발휘를 하게 하려면 딱 저렇게 물어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게 진짜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갖고 있는데 못 팔았어요. 이거 샀는데 본전 올까요? 이거는 너무 쉽죠. 진단해 주는 게 전문가가 너무 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얘기고 우리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단기 중기는 저거 다 맞춰야 되는 스트레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거래량 터지는 것도 좋고 다 좋고 중기는 지금 이 인원 갖고 안 되고 이거 분명히 미스터 진단에서도 나오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가격은 여기서는 얘기 안 하고 왜냐면 나도 이거 좋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술적으로 1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단기 대신 오늘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지기 때문에 거래가 더 터지면서 움직일 경우에 그걸 넘어가면 17만 5천 원으로 바뀌어요. 목표가가. 다만 지금 현재 시점의 상황으로 짐작컨대 13만 8천 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움직일 때 17만 원대까지 보되 그게 아니라면 단기적으로는 1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일부 정리하는 식.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더 세게 갈 경우 17만 5천 원 정도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분 궁금증은 아마 해소될 거고 추매해도 될까요는 객기 부리지 말고 어느 시점에서 조정받을 때 그때 추매해도 될까요를 물어보시는 게 타이밍적으로 좋습니다. 끝! 아니 끝까지 칭찬만 가득하실 줄 알았는데 네.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객기 부르지 말라는 할 말은 조언까지 명확히 하시는 거죠, 정말. 네,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13만 8천 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1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부 정리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 목표가로는 17만 원도 제시가 해주셨으니까 이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요. 1위 드라이기로 가자는 얘기가 갑자기 아까 많이 쏟아졌죠. 그래서 갑자기 왜 드라이기 생각해보니까. 근데 2차 전지 잘 가죠. 그리고 아까 이종구 전문가께서 1위가 드라이기면 오늘 2차 전지 상한가 간다 하니까 지금 1위는 드라이기. 왠지 드라이기 아니어도 1위를 바꿔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요. 압박감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지담아님 모셨습니다. 웃다가 안녕하세요. 인사도 안 드렸네요. 정희선 아버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자마자 전문가님의 센스 좋습니다. 그리고 은기인님께서는 2차 전지 반등 나오니까 채팅창이 훈훈하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마침 이 2차 전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이 종목을 한번 살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찬영님의 종목인데요. 포스코 퓨처엠 가보겠습니다. 와우. 이분은 27만 원에 10%를 갖고 계시고 추가 매수 문의를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거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갑자기 매도 리포트 막 나오면서 저 자리에서 장대 음봉이 기록되면서 네. 신저가 나오고 이랬죠? 그날 분위기 기억하십니까? 채팅창에 진짜 안 좋은 얘기들로 도배가 됐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어떻게 합니까?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오늘 보세요. 갑자기 급등 팍 나오더니 그때 떨어진 거 다 메웠습니다. 지금 그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화력이 정말 대단한데요. 지금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와, 이거 대단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포스코 퓨처엠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이거 지난주만 해도 분위기가 정말 얼어붙어 있다가 아니 그대로 다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문의도 나왔는데 추가 매수하는 거 괜찮습니까? 당연히 추가 매수죠. 근데 이 추가 매수를 하려면 엊그저께 7월 29일 타이밍이 좋았고 지금도 안 늦었어요. 다만 지금 추가 매수 하는 거는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유창호 앵커도 좀 전에 얘기가 들어왔고요. 2차 전지를 내가 통으로 얘기해 줄게요. 2차 전지를 이종복이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일반인들 듣기 좋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종복이고 이 바닥에 20년이고 16년간 이 토마토에 있었고 증권사에서 매도 레포트 나오는 주식을 매도했을 경우 좋은 일이 벌어지기보다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진 확률이 월등히 높은 게 아니고 거의 10개 중에 8, 9개가 그 정도예요. 다만 주기적이고 반복적이고 규칙적이고 지속적이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누차 얘기하지만 2차 전지 말고 무슨 주식을 살 겁니까? 라는 얘기를 종종 자주 얘기하는 것도 나만의 노하우고 능력인데 기술적으로 약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세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그 심리가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은 그 주식에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든 매수하고 있는 사람이든의 심리 상태예요. 그럼 잘 가고 있는 주식이 보통 더 잘 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거죠. 근데 지금은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생기는 상태에서 2차 전지는 애시당초 추세가 우하향이거든요. 거기다 대놓고 너 덮어줘. 그러면 그냥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흘러내려갈 때 사 모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식을 잘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의 가치관이다.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약한 건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웃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 2차 전지다라는 의견 지속적으로 주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일반인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나의 명예를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 그냥 대충 추가 매수하셔도 된다. 말씀! 드리는 게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신 이 말을 듣고 이걸 사려고 하지 말고 신규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포스코 퓨처보다 추세가 조금 더 좋은 주식을 사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수익 낼 수 있고요. 어떤 주식이 올지 모르니까 여기 지금 보면 LG 에너지라는 주식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주식도 대표적으로 엄청나게 매도 레포트가 나오는 대표적인 주식이거든요. 이 주식이든 뭐든 간에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기준에 35만 원을 거래량 50만 주에서 100만 주 정도를 실으면서 적어 넘어가 버리면 매도 레포트 낼 만큼 배짱 있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아직까지는 2차 전지가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되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걸 꼭 생각하시고 추가 매수하신다면 100% 틀릴 수도 있지만 나는 의견 줍니다. 100% 확률로 웃을 수 있다 본다. 더 이상은 이 인원 갖고 안 됩니다. 끝! 자, 그렇습니다. 확실해 어린 그 한마디를 또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뭐 한마디도 아니죠.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해서 전반적인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종목 진단이 됐습니다. 네. 다시 또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죠. 이럴 때 이종목 전문가께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해주십니다만 맞아요. 그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의 이야기대로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못 보면요. 전문가 생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말로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인기 관리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그쵸, 거 그쵸.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포스코 퓨처엠까지 살펴드렸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정말 굵직한 종목을 봤는데 다음 종목은 네. 2차전지 한번 봤으니까 네. 반도체 쪽도 한번 보면 어떨까 바로 또 싶어요. 가나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따상님의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바로 전에도 길사랑님께서 오. 같은 종목을 올려주시긴 했는데 그러네요. 따상님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고요. 35,900원. 그리고 지금 비중은 10%입니다. 추가 매수하면 좋을까요? 중장기로 보유하면 좋을까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길사랑님은 지금 평단가가 5만 원대인데 지금 따상님은 35,9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잘 들어가신 가격이 아닌가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그런데 이수페타시스 이제 잘 가는 듯 반격을 하다가 오늘 말아서 그쵸. 이게 조금 아쉽게 나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따상님은 수익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믿고 기다려보면서 중장기로 보유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드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도 이거 내가 지난주 6일 전에 벌써 진단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다 제각각이고 근데 여기도 보니까 여기 유창호 앵커 이종복 오늘 얼굴 낯빛이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좀 괜찮은데요. 그래요? 아니, 어제 신의 한수 PD는 뭐 너무 멋있어 보이고 뭐 빛이 나네 광채가 나네 막 이상한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보면 얼굴이 지금 버 보이잖아요. 눈이 좀 분 걸로 보이는데 이 목요일 날은 항상 이래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수페타시스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내가 왜 그 얘기 했냐면 시청자 뭐 1,800명, 2,000명 막 그런 얘기 하는 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게 해도 사람이 다르고 그걸 실시간으로 듣고 못 듣고의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대신 이제 지금은 변동성이 한 차례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구간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종목 방송은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게 좋아요. 다만 이제 이분한테 얘기해 주면 3만 원대 매수했으면 이쪽으로 올라갔을 때 이게 내가 6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 맥스로 얘기했던 위치였거든요, 여기가. 그러다가 엔비디아 밀리면서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지금 보면 단기 급락했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부딪히는 거 보이시죠? 거래량이라는 거가 그거예요. 엔비디아 고평가 논란 나오고 AI 관련해서 최근에 AI자 들어간 주식들이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에서 약간 멀어진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주식은 가게 되면 어떻게 가는 거냐면 여기서 좀 시간을 벌면서 이동평균선이라는 걸 이렇게 누이고 난 다음에 가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조금 더 위, 그 다음에 아래로는 이번에 찍힌 저점 4만 원을 기준으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가도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붕 떠 있는 주식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바닥으로 꼬라박은 주식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추매는 반대, 며칠 지난 다음에 주가가 4만 원을 아마 4만 원은 안 깰 겁니다. 웬만해서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버팅겨 주면서 이 연두색선을 이렇게 끌어내려서 연두색선이 여기처럼 이렇게 붙었을 때, 그죠? 이렇게 붙었을 때가 추가 매수 시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여기서 이건 아니고, 요 점 참고하시되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요거보다는 다른 쪽이 좋고 요 주식은 며칠 지나면 그 며칠의 기준도 대략 한 7일에서 열흘 정도거든요. 한 7일에서 열흘 정도 주가가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 시점에서 추매를 고려하시는 거는 오케이. 다만 그 시간까지는 그죠? 낙폭과대나 뭐 그런 거 좀 하고 하면 아마 될 거예요. 결론
중장기 보유 오케이, 추매할 수 있는 주식이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추매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고, 며칠 기다리는 동안 그 돈 아까우니까 2차 전지든 뭐 다른 거, 그죠? 제약이든 뭐 이런 거 슬쩍 대응하고 그러면 재미도 있을 겁니다. 주식은 재미나게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네, 늘 강조해 주시는 게 주식시장은 즐겁게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는데 네.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거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좀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열심히 봐드리고 오고 있는데 네. 와 계속 종목 진단 신청은 들어옵니다. 우상향님의 한농화성 그리고 유진숙님의 뷰노까지도 확인을 네.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랭키슈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력 사용량이 참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전 제품 중에서 전력을 좀 많이 쓰는 제품들을 모아봤거든요. 3위 한번 공개하고 지나가도록 하죠.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가전 제품입니다. 3위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어떤 걸까요? 3위는 전자레인지가 3위였습니다. 맞히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그 영혼의 승부 아니겠습니까? 네. 에어컨, 시원한 바람을 뿜어내는 이 녀석과 드라이기, 뜨거운 바람을 뿜어내는 바로 네. 이 친구가 이렇게 붙습니다. 맞아요. 자, 드라이기가 오늘 1위를 하게 되면 2차 전지 상한가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네, 전문가님. 글쎄요, 그죠? 전자레인지 네, 한등 맞고요, 그죠? 그러면 이 기조라면 네. 이거 당연히 드라이가 2등이고 에어컨이 1등이고, 우리 시골에 있을 때, 나 어렸을 때 조금 경제력 없을 때 에어컨 틀면 엄마가 전기세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또 드라이기 갖고 머리 좀 만지려고 하면 전기세 많이 나와. 두 개가 그쪽이거든요. 어쨌든 나는 에어컨, 아니 이거 에어컨 맞죠? 네. 에어컨이 2000와트가 넘는 쪽이에요, 저게. 오. 그래서 에어컨도 이게 전기세 저기 할 때 보면 뉴스에서 에어컨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오. 법 해갖고, 이게 왜 그래요? 전기세 많이 나가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 에어컨 1등이고 2등이 드라이가 아마 맞을 텐데, 설마 이윤지 앵커가 넌센스를 냈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신 드라이가 1등이면 2차 전지 진짜 상한가 갑니다. 만약에 드라이기가 네. 1등이면 2차 전지 이종보 전문가께서 매수를 풀로 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자, 이렇게 해서 3위까지 공개해드렸고 1, 2위는 잠시 뒤에 확인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종목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1시간 동안에 또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후장 2시 후반쯤 되시면 지금 시장의 변화 포인트 잡고 싶으시죠? 그 질문을 잠시 후에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1시간 간격으로 검색된 종목인데요. 먼저 셀바스 AI 순위 많이 올렸죠? 아까 잠깐 살펴봤었는데 SK텔레콤 쪽에 사우디 쪽 자금이 AI 사업 확대를 제안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SK텔레콤과 AI 협업을 하고 있는 셀바스 AI 쪽에 기대감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들이어서 나오는 종목 가운데서 한화오션입니다. 6%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조선주가 좀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이 시각 현재 한화오션 흐름도 그동안 횡보하면서 좋게 나타났었는데 다른 어떤 조선주보다는 각도를 높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장에 오후 6%까지 강세를 보여주면서 32,450원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는데요. 5%까지 상승하고 있죠. 앞서서 7월 말에 장대 양봉, 이게 상한가였습니다. 상한가에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한선 엔지니어링, 바로 이때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모멘텀이 있었죠. 석유 메이저 아람코와 애니 쪽에서 투자에 대한 관심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한 차례 부각을 받고 현재까지도 탄력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다음 순위 보시면요. 10위권 아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코 제약이 올라와 있는데요. 23%까지 강세, 뭐 별다른 이슈는 없고요. 추세를 보시면 월봉,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바닥권에서 강한 반등. 아까 오전장에 실시간 또 그 실시간 투자에 전략을 주셨던 이종목 전문가님도 그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던 하락 추세를 보이는 제약바이오주 가운데서 이렇게 강한 종목이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종목이 아닐까 싶네요. 알리코 제약 별다른 이슈 없이 이렇게 수급적으로 거래 대금 측면에서 강세를 보여주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옵티코어가 21%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소식을 보시면 AI 데이터 센터용 광 트랜시버 개발을 완료하고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의 국내에 있는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의 제품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엔비디아 효과로 인해서 반도체 전력 기기가 한다면 이 종목도 재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놓치지 않고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보여주고 있고요. 급등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 조금 전에 저희가 진단했었던 포스코 퓨처엠 7%까지 힘을 내줍니다. 와, 7%까지 올라가면서 22만 7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에코프로비엠 3%까지 올라서 줍니다. 18만 5,400원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하락분을 메워주는 아랫꼬리를 달아주는데요. 그리고 CCS는 초전도체 관련주고요. 현재 7% 후반의 강세. KG 이니시스도 바닥권에서 크게 상승을 하면서 장중에 17%까지 올랐었고 현재는 10%의 강세가 나타납니다.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시면 음봉을 나타내고 있죠. 장 초반에 좋았었다가 음봉,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양봉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왜일까요? 네, 삼성전자는 음봉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양봉입니다. 반도체 2차전지 지금 좀 흐름이 엇갈려진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이제 오후장에 2차전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이토마토에서는 전문가 하는 것도 쉽지 않겠어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한 3주, 4주 전서부터 뭐 그 옛날 얘기 하더라 말고 옛날 얘기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에코프로 BM하고 이게 위가 삼성전자고 아래가 에코프로 BM이거든요. 이것도 순간적으로 이종복이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지. 바야흐로 한 2, 3년 전으로 가면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아주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는 건데 항상 네가 가고 내가 가고 네가 가라 16강 네가 따라 금메달 말고 원래 2차 전지가 2023년도에 10배씩 폭등하기 전까지는 보다시피 비슷한 기조를 보이되 에코프로비엠은 급등하고 삼성전자 따라가고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보이죠. 그리고 시장에 맞게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023년도에 이게 너무 큰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원래는요, 여러분. 2차 전지나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같은 저런 정통성 있는 대표주들, 저런 주식은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 2023년도에 삼성전자 5만 원에서 7만 2천 원 정도 한 40% 올라갈 때 에코프로 BM은 500%가 올라간 거예요. 500%, 600%가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 뒤에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 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권에서 8만 원이면 아직도 삼성전자는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고 에코프로 BM도 10만 원에서 출발한 걸로 따졌을 때는 이제 18만 원이면 진짜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점에서 빠진 게 되게 커 보이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결국은 삼성전자나 에코프로 BM이 방향이 같아져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 시점에서 질문에 답을 하면 삼성전자 음봉은 어느 정도 선반영,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선반영에 삼성전자는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서 약간의 물량을 받는 거고
삼성전자 음봉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은 팔 사람 털릴 사람이 이제 얼추 많이 팔렸을 가능성 높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종복 같은 사람들 중에도 이제 일부는 나처럼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정확히 얘기하죠. 그래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 삼성전자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음봉, 에코프로 BM은 이제 악재 많이 반영됐어. 이제 바닥인 거 아니야? 하는 심리가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양봉, 음봉 나오는 이유 설명하고 아까 중간에 얘기해드린 말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결국은 삼성전자나 에코프로 BM 정도의 주식은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날이 올 거라는 거. 그때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아직은 조금 엇박자로 움직이는 것도 있음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좋은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대장 그리고 2차 전지의 대장을 이유를 여쭤봤는데요. 아주 명확하게 좀 진단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에코프로 BM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시속 게임을 끝내고 이제 방향성이 갖춰진다면 이제 시장 자체도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정의소나무님, 와, 뭐 질문도 다 또 예술입니다. 네. 그리고 김재호님, 미라네커님에 대한 이야기. 네. ABCD님께서는 주식예술가 이종복 선생님, 오늘도 명강의 감사합니다. 와, 이거 정말, 이 붙는 호칭들이 대단한데요. 수식어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포동맘님과 트레벨류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를 또 망설이지 않고 다음 종목으로 또 종목 진단 옮겨가 볼게요. 어떤 걸까요?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수현맘님의 종목인데, 이거 오랜만에 봅니다. JLK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의료 AI 네. 쪽이죠? 매수 가격은 15,000원이시고 12% 비중입니다. 그런데 JLK 이거 차트 좀 길게 보면요. 지난해 정말 대단했거든요. 지난해 시작할 때쯤에 3,000원 간신히 넘었던 종목이 지난해 여름에는요, 반년 만에 39,000원까지 10배가 더 갔던 종목입니다. 그야말로 템베고 종목이 나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너무 빨리 올라가서일까요? 그때 39,000원대 고점 찍고 나서는 하염없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최근까지도 주가는 계속해서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조금씩 다시 올려가는 분위기인가요? 네. 지난 4월에 저점 9,000원대 밑으로 찍고 현재 또 13,000원대에서 이 비슷비슷한 구간에서 횡보 중입니다. 그러면 JLK 오늘 일단 주가 강세름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매수 가격 15,000원에 12%.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을까요? JLK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JLK입니다. 지난해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한 번 더 갈 수 있을까요? 이거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이거 아마 지금 실시간으로 듣는 분들은 천하의 행운 드릴 것이고, 오늘 한화이글스 6연승 가나요? 이게 보세요, 여러분. 좀 전에 유창호 앵커 말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데, 지금 내가 먼저 하나 얘기해주면, 우선 실적부터 얘기해 볼게요. 껍데기지 않습니까? AI, 로봇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나는 성장주 신봉자다라는 얘기하고 이 사이트에서만 16년 꿋꿋하게 버티고 내 의견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거. 6개월도 아니고 1년 6개월도 아니고 16년이에요, 16년. 지금과 같은 변동성 장이거나 이런 장에서는 실적 없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보다시피 이 주식도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다가 진짜 올라간 거에 이제 기술적으로 이건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내가 통으로 얘기해 줄게요. AI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고점 대비 기본적으로 60% 이상이 빠졌다. 그게 거의 70% 수준으로 밀렸다. 여기저기서 누가 아무리 도구 같은 소리 해도 그 주식에 이미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 기사나 뉴스를 아예 무시하세요. 대신 해가 바뀌고 3월 15일 플러스 마이너스 때부터는 긴장하셔야 돼요. 거기가 지나면은 보다시피 확 밀었다가 그대로 다시 탁 쳐 올려주죠. 그래서
이 주식이 되게 좋은 예가 되는 거고, 최근에 거래가 실려 있는 거는 누군가가 승부수를 띄우러 들어온 거거든요. 저분이 매수한 가격대까지는 당연히 올라간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이 정도면 다시 거래가 붙어야 되는데, 이거는 다른 분들은 이 얘기한다고 해서 이거 따라당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AI 의료용 관련주들 움직임 좋은 것 중에 이 종목이가 여러분들한테 초성이 비읍이고, 추노는 두 번째 자가 노자 들어가고 하면서 막 그런 종목들 지금 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방송에서 일반인들한테 얘기할 만한 거고, 이것은 그냥 내 능력껏 기술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대신 내가 봤을 때는 이 주식은 거래량이 조금 더 들어왔을 때 기준으로 17,500원에서 2만 원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딱 절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어떤 주식이든 꼭대기에서 절반 이상 밀려 내려가는 주식들은 시간 지나면 절반까지는 올라가도 올라가는 게 기본 룰이에요.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되, 이분은 초보일 수 있으니까 17,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익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JLK 살펴드렸습니다. 긍정적인 시각 읽어볼 수 있었는데요. 네. 게다가 앞서 이전에 미스터 진단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 비읍노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첨언해 주셨습니다. 채팅창에 네. 번호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오후장 전략 한번 알아보고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조목가님, 오후장 남은 시간 전략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요, 뭐 여러분들한테 누차 얘기하지만 이 종목이가 방송 여러분들하고 만난 게 2022년 5월 달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토마토에 2007년부터 항상 방송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해필이면 그때부터 움직였던 시장이 6월 말에서 7월 11일 사이에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방송하고 있는데, 그냥 뭐 많이 올라간 주식 보는 건 스투핏이고, 걔들이 지금은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좋아도 결국은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바뀌어 있을 가능성, 내 의견 뭐 100%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요새 많이 빠진 주식들 뭐 보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다만 하나만, 환율 1380원 안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환율이 다시 1380을 넘어가게 되면 다시 약간 저기 할 수는 있고, 환율이 1380을 넘어가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들이 볼 기이한 현상 하나 얘기해 줄게요. 내 판단이 맞고 한화 이글스가 7연승 가면 지수가 밀려도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주식은 빨간색이 훨씬 많은 장 일주일 안에 확인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다만 환율이 다시 1375에서 1380을 넘어가게 되면 미스터 진단이나 내 방송은 리얼 타이밍으로 보셔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또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후장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래키쇼 마치기 전에 래키쇼의 주제 마지막으로 1, 2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전제품 중에서 전력을 많이 먹는 제품은 어떤 제품일까요? 마지막 에어컨과 드라이기의 대결인데요. 드라이기여라! 역시 에어컨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역시네요. 에어컨이 아니, 1위였고. 아쉽죠. 네, 전문가님. 얘기했잖아요. 근데 에어컨이 1,800원으로 나오네요. 나는 2,000이 넘는 걸로. 하기야 저것도 평형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거는 드라이가 2등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거에서도 긍정을 보는 사람입니다. 예, 끝.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종목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KT한테 미안하지만 하나 이글스 이겨라.
하나이글스가 몇 번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정복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까지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레키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2차 전지 상한가 기다리신 분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 됐네요. 그래도 2차 전지 쭉쭉 뽑아내고 있으니까요. 기다려 보시고요. 오늘 종목에 대해서 진단 꼼꼼히 도와주셨는데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함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